박정숙 57세의 삶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그녀의 아파트 거실은 해질녘 고요했지만 왠지 모르게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찾아오는 건 깊은 한숨뿐이었다. 뽀얗게 먼지 앉은 햇살 아래 그녀의 모습은 지친 나비 같았다. 대외적으로는 정숙한 주부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삶에 지친 중년 여성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 이성준 60세는 이름만 거창한 사업가였을 뿐 실상은 오랜 기간 투자만 날리고 빚만 늘려가는 무능력한 존재였다. 그의 사업은 끝없이 추락했고 그와 함께 정숙의 집안 경제도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다. 냉기가 도는 집에서 두 자녀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엄마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대기업을 다닌다며 독립적인 척했지만 결혼 자금이니 전세 자금이니 하며 꾸준히 엄마에게 손을 벌렸고 은서는 번듯한 직장을 구하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시달리다 못해 오히려 엄마의 무능력함을 탓하는 지경이었다. 엄마는 뭐 하는 게 없잖아. 맨날 집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은서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정숙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 말은 단순히 짜증이 아니었다.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신들이 짊어진 현실에 대한 불만이었다. 정숙은 그저 쓴웃음을 삼켰다. 주변의 평판은 더 잔인했다. 한때 친정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 일선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그녀에게 동네 아주머니들은 틈만 나면 비아냥거렸다. 박 사장 따님 잘 나가더니 결국 살림이나 하네. 여자는 역시 능력 없으면 집이나 지키는 게 최고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의 억눌린 자존심을 긁어댔다. 가끔은 정말 내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숙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그 불씨는 바로 인정에 대한 갈망이었다.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는 지역 유지이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그녀에게 늘 말씀하셨었다. 넌 똑똑하니 내 사업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야 한다. 어린 정숙은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누구보다 똑똑하고 당찬 아이로 자랐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며 자신의 꿈을 키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능력 있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28살 그녀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예기치 못한 부도를 맞았다. 그 부도에는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린 정숙은 미처 그 깊이를 알지 못했다.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남편 이성준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자며 그녀를 감쌌다. 절망에 빠진 정숙에게 그의 다정한 말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에는 기대와 달리 부도난 사업을 재기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사업까지 말아먹는 무능함을 보였다. 결국 정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숙한 주부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녀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갈망은 바로 인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껏 잊고 살았던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날은 남편 이성준 60세의 사업 관련 행사였다. 비록 성준의 사업은 부실했지만 겉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정숙을 끌고 갔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틈에 서 있던 정숙의 시선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도윤 43살. 그는 젠틀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성준의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명이었지만 다른 사업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강도윤은 정숙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정숙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일깨우는 듯한
따뜻하면서도 뜨거운 시선이었다. 정숙은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잔상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파문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억압된 삶을 살던 한 중년 여성에게 찾아온 인생 반전의 시작이었고, 그녀의 삶을 뒤흔들 은밀한 로맨스의 아주 작은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 속에는 절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친정아버지의 막대한 정치권 비자금이라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숙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 반전의 서막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정숙의 가면. 박정숙 57세의 하루는 매한가지였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주방에 홀로 서서 그녀는 습관처럼 밥솥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밥 짓는 김이 자욱하게 오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희뿌연 새벽 풍경에 닿았다. 어둠 속에 잠겨있는 세상처럼 그녀의 삶 또한 짙은 회색빛이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남편 이성준 60세의 사업 실패는 집안의 온기를 모두 빼앗아갔다. 아침 식탁은 온전한 대화 대신 남편의 불평과 한숨으로 채워졌다.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 다 자란 두 자녀는 식사를 대충 마치고 각자의 삶 속으로 사라지기 바빴다. 민준은 대기업을 다니며 번듯한 사회인인 척했지만 늘 결혼 자금이니 전세 자금이니 하며 엄마에게 손을 벌렸고, 은서는 번듯한 직장을 구하라는 엄마의 잔소리에만 시달리며 무언의 불만을 표했다. 엄마는 뭐 하는 게 없잖아. 맨날 집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며칠 전 은서가 퉁명스럽게 던진 말이 정숙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 말은 비수처럼 박혀 좀처럼 뽑히지 않았다.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평판은 더 잔인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수군거렸다. 박 사장 따님 한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 살림이나 하네. 여자는 역시 능력 없으면 집이나 지키는 게 최고지.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정숙의 억눌린 자존심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한때는 박정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이 활활 타올랐건만 이제는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아야 했다. 정숙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열정적으로 파고들었던 사업 계획서들, 밤새워 공부했던 경영 서적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무의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는 지역 유지이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그녀에게 늘 넌 똑똑하니 내 사업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다. 어린 정숙은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누구보다 똑똑하고 당찬 아이로 자랐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며 자신의 꿈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능력 있는 여성이 되어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28살 그녀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예기치 못한 부도를 맞았다. 당시 그 부도에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어둡고 은밀한 정치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을 정숙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가족 모두가 휘청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남편 이성준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자며 그녀를 감쌌다. 절망에 빠진 정숙에게 그의 다정한 말은 유일한 위안이자 구원이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에는 기대와 달리 성준은 부도난 친정 사업을 재기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사업까지 연이어 말아먹는 무능함을 보였다. 점차 그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오만함과 무책임함만 남았다. 결국 정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숙한 주부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녀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갈망은 바로 인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껏 잊고 살았던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묵직한 침묵이 흐르는 집안에서 남편 성준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한숨 소리가 거실에 낮게 깔렸다. 정숙은 이미 친정 쪽에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신세를 진 상태였다.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곳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때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비열하고 날카로웠다. 여보 박정숙 씨, 강도윤 씨 만나러 같이 가야 해. 이번 건 정말 중요하다고. 당신 친정 잘 살았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숙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이미 친정 쪽에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신세를 진 상태였다. 그의 말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강요하는 듯했다. 하지만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귓가를 스쳤을 때 정숙의 가슴에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지난번 행사에서 그녀에게 묘한 시선을 던졌던 그 남자.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강도윤 43살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젠틀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남편 성준의 초췌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성준은 강도윤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설명했고 강도윤은 침착하게 경청했다. 중간중간 그는 정숙의 시선에 맞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녀에게 직접 의견을 묻기도 했다. 박정숙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젝트의 시장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도윤의 말에 정숙은 잠시 당황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한 자리였지만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과거 친정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동향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작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녀의 입에서 오랜만에 사업 관련 용어들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도윤은 그녀의 말에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은 관점이네요, 박정숙 여사님.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은 다르군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여사님이라는 호칭과 통찰력이라는 단어는 정숙에게 낯설면서도 심장이 울리는 기분 좋은 자극이었다.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듯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 이성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채려 했지만 강도윤은 정숙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고 이는 정숙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정숙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일깨우는 듯한 따뜻하면서도 뜨거운 시선이었다. 정숙은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잔상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후 강도윤은 성준의 사업을 핑계로 정숙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다. 박정숙 여사님, 지난번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싶은데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의 제안은 늘 정중하고 합리적이었다. 처음에는 남편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점차 정숙은 강도윤과의 만남 자체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잊고 지냈던 그녀의 능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도윤은 정숙이 겪었던 친정 사업의 부도와 개인적인 좌절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그의 말들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는 듯한 뜨거운 손길과 같았다. 어느 날 강도윤은 정숙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박정숙 여사님, 사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여사님의 탁월한 사업 감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저희와 함께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식적인 직업을 제안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정숙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정숙한 주부라는 틀에 갇혀 살던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인정받고 잊었던 꿈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망설여졌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게다가 강도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미묘한 감정의 경계선에 있음을 그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정숙한 주부라는 가면 뒤에 숨어 애써 자신의 욕망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회색빛 삶에 드리운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나설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뜨거운 손길의 유혹. 강도윤 43살의 제안은 박정숙 57세의 잠자던 심장을 흔들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한 전율이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도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남편 이성준 60세에게는 당신 사업을 돕기 위한 확장 개념이라 둘러댔다. 그는 정숙의 숨겨진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녀의 친정 인맥을 동원해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은 달랐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펼칠 기회,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억눌렸던 열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도윤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정숙의 숨겨진 재능을 알아보고 끊임없이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회의 중 정숙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그는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말이 끝나면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 여사님,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역시 박 여사님의 식견은 다르시군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숙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와 같았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녀의 마음에 촉촉한 위로와 활력이 채워졌다. 그의 칭찬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그녀의 능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능력 있는 나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 때로는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복잡한 표와 그래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다. 때로는 식사를 함께했다.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한 동네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기도 했다. 도윤은 늘 정숙의 컨디션을 살피고 그녀의 피로를 덜어주려 노력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힘드시면 잠시 쉬세요. 박 여사님이라고 말했고 무거운 서류나 자료 더미를 대신 들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정숙은 잊고 지냈던 배려와 다정함을 느꼈다. 성준에게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아니, 어쩌면 결혼 초부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의 배려 속에서 정숙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후였다. 사무실에는 정숙과 도윤 단둘이 남아 있었다. 정숙은 피곤한 얼굴로 흩어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고 눈은 감길 듯 피로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뜨거운 손길이었다. 정숙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익숙지 않은 타인의 체온, 그것도 이성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자 온몸의 세포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내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소중하니까요.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감정의 샘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소중하다는 말. 그녀는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언제 들어봤던가. 남편은 그녀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고 자식들은 엄마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강도윤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한마디는 정숙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깨웠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고 억눌렸던 욕망에 불을 지피는 감각적인 자극이었다. 정숙은 도윤과의 만남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열정과 함께 여성성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무미건조했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젊은 시절 즐겨 입던 옷들을 꺼내 입어보고 우아한 색감의 스카프를 둘렀다. 화장도 전보다 공들여 했다. 칙칙했던 피부에 생기가 돌고 입술은 옅은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달라진 자신을 보며 낯설면서도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에 지친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아름다움을 가꿀 줄 아는 여자 박정숙으로 돌아오는 듯했다. 이런 엄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자녀들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서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정숙은 화들짝 놀랐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어디 좋은 일 있어요?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애써 태어난 척 무슨 소리니? 엄마가 뭘? 그냥 좀 피곤해서 마스크팩이라도 했나 보지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민주는 엄마의 잦은 외출과 달라진 분위기에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엄마,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또 사업한다고 집에 없는데 집은 누가 봐요? 그의 말투에는 짜증과 함께 미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아이처럼 엄마의 변화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못하는 듯했다. 가족들의 시선과 질문은 정숙에게 부담감과 함께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정숙한 주부라는 가면을 쓴 채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 몰래 강도윤을 만나는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일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강도윤과의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고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인정해주는 그의 존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뜨거운 감정과 차가운 이성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이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그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녀는 이 관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위로의 시니어로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은밀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정숙한 주부의 가면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은밀한 관계의 시작. 박정숙 57세와 강도윤 43살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감정적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도윤은 정숙의 과거 상처와 현재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헤아려 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공감과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런 도윤에게서 삶의 유일한 위안과 활력을 얻었다.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마음속에도 잊었던 생명력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업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서로의 어린 시절 품었던 꿈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도윤은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건축가였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숙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꺾였던 꿈과 좌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도윤은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박 여사님은 마치 저에게 잊고 지냈던 삶의 열정을 되찾아주는 분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윤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정숙은 심장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볼에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이토록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이던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셨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은밀한 로맨스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스릴 넘치면서도 아슬아슬했다. 정숙은 남편과 자녀들의 눈을 피해 도윤을 만났다. 호텔 레스토랑의 구석진 자리, 인적이 드문 공원의 벤치, 혹은 주말 오후의 한적한 미술관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거나 짧은 포옹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도윤의 손이 정숙의 손을 감싸 안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는 뜨거운 전율이 일었다. 마치 오랜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듯 그녀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던 갈망으로 가득 찼다. 정숙은 이 관계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억압되어 있던 욕망이 해소되는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외도라는 단어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무능하고 비열한 남편 이성준 60세에게 억눌려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이 감정의 불씨를 지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성준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옥죄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강도윤과의 시간은 그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이었다. 한편 남편 성준의 사업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도박 같은 투자와 무책임한 사업 확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정숙에게 돈을 요구하기 일쑤였다. 당신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의 인맥을 좀 써달라. 당신이 아는 부자 친구에게 투자 좀 받아달라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그의 비열함과 무능력함은 정숙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녀는 이미 친정에도 더 이상 손을 벌릴 염치가 없었고 친구들 역시 성준의 사업 실패에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어느 날 밤 성준은 만취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당신이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은 능력도 없고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나 쓰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는 정숙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비열한 목소리가 정숙의 귓가를 맴돌았다. 정숙은 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이 남자에게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정숙은 도윤과의 관계가 이 무능한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그녀를 더욱 도윤에게로 이끌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한 깊은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정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박 여사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제가 옆에서 지지하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시니까요. 그의 말은 정숙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그 어떤 비난도 회의적인 시선도 없이 오직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의 존재는 정숙이 그토록 갈망하던 인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숙한 주부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 바람은 그녀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 것이고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문을 향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잠깐 글이 계속 진행되기 앞서서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날의 꿈을 잊고 살았던 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나날들,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까지 아마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을 겁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찬란한 황혼을 맞이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에 대한 뜨거운 용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진심 어린 댓글은 저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시청 유지를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면 저희는 이 글을 계속 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계속 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의 의심과 배신감. 박정숙 57세의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과는 다른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반짝였다. 굳게 닫혔던 입술 끝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지곤 했다. 옷차림도 젊고 화사해졌으며 외출하는 횟수도 부쩍 늘었다. 주말에도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고 때로는 밤늦게야 귀가했다. 평소 무심했던 두 자녀,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도 이런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집안의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정숙한 주부의 모습만을 보여왔던 엄마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하자 자식들은 혼란스러웠다. 엄마, 요즘 어디 그렇게 다니세요? 아빠는 사업 때문에 밤늦게나 들어오고 엄마마저 맨날 밖에 있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정숙의 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만이 가득한 말투였다. 정숙은 순간 뜨끔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냄비 속을 휘저었다. 민주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그는 문득 고개를 들고 정숙을 빤히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빠 사업은 계속 망해가는 판에 엄마만 그렇게 혼자 즐거워 보여서 좀 그렇네요. 그의 말에는 엄마의 행복을 질투하는 듯한 어딘가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불행한 현실 속에서 엄마마저 다른 세계로 도피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이었다. 정숙은 자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엄마도 좀 친구들 만나서 바람도 쐴 수 있지 않니? 너희 아빠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자식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자식들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날은 정숙이 깜빡하고 소파에 벗어놓은 외투였다. 은서는 무심코 외투를 정리하다 주머니에서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꺼내보니 남자 시계가 그려진 명함이었다. 명함에는 강도윤 43살이라는 이름과 함께 선물 전문점이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강도윤. 아빠의 사업 파트너라며 엄마가 가끔 만난다고 했던 그 남자였다. 그런데 왜 선물 전문점 명함이 엄마 외투 주머니에 있는 거지? 뭔가 찜찜한 기분에 은서는 명함을 들고 곧바로 오빠 민준에게 달려갔다. 오빠 이거 봐. 엄마가 남자랑 만나나 봐. 강도윤이라는 사람이야. 아빠 사업 파트너라던 그 사람 아니야? 엄마가 우리 몰래 딴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은서의 목소리는 흥분과 불안으로 떨렸다.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강도윤. 그들의 기억 속 강도윤은 단지 아빠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 저울질하는 차가운 사업가였다. 그런 사람이 왜 엄마 외투 주머니에서 나올까? 그들은 엄마가 단순히 사업 때문에 강도윤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명함 속의 시계 그림은 그들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가족들은 폭풍전야 같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서 명함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명함을 식탁 중앙에 툭 던졌다. 명함이 식탁 위를 미끄러져 정숙의 눈앞에 멈췄다. 엄마, 이 남자 누구예요? 아빠도 엄연히 여기 있는데 엄마가 이래도 돼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은서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말에 동조했다. 엄마는 정숙한 주부였잖아요. 저희한테는 맨날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은서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식탁을 채웠다. 자식들의 비난과 엄마답지 않다는 질책은 정숙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 아빠는 평생 나를 힘들게만 했잖아. 내 꿈은 짓밟고 능력 없다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내 친정 돈까지 탐냈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나도 숨통 트이고 싶어. 정숙은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듯 소리쳤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이미 배신자 엄마의 모습만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의 절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엄마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이 갈등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인정이 가족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쓰디쓴 계기가 되었다. 밤늦게 정숙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던져진 명함은 여전히 그녀의 눈을 찔렀다. 자식들의 날 선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관계가 가족에게는 위기이자 배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깨달으며 정숙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숙한 주부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결국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폭풍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불안한 미래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재혼의 결심과 금전적 위기. 남편 이성준 60세의 무능함과 비열함은 도를 넘어섰다. 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의 불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원인을 박정숙 57세와 자녀들 이민준 33살, 이은서 29살에게 돌렸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정숙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이 친정에 돈 좀 받아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강도윤 43살이랑 놀러 다니기나 하고. 그의 비난은 이제 정숙과 강도윤의 관계까지 들먹이며 비열하게 변했다. 그는 정숙의 새로운 활력을 외도로 단정짓고 그것을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정숙은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아와 행복에 대한 갈망이 강도윤이라는 존재를 통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숙은 내연남 강도윤을 만나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도윤 씨, 저 이혼하려고 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도윤은 정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그녀의 결심을 존중했다. 박 여사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든 박 여사님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지지는 정숙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진심은 정숙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혼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다. 성주는 정숙의 이혼 요구를 묵살하며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정숙의 숨통을 끊어놓을 비열한 협박을 일삼았다. 당신이 바람났다는 소문이라도 내면 모든 게 끝장날 줄 알아. 당신 이미지도 애들 앞길도 다 망가질 거야. 그는 정숙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그녀를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정숙은 숨이 막혔다. 오랫동안 정숙한 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외도라는 주홍글씨는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다. 성주는 상상 이상의 비열함을 보였다. 내가 이 사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는 정숙이 과거 친정에서 가져왔던 돈이나 결혼 후 그녀의 피나는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모았던 생활비까지 모두 자신의 몫이라 주장하며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심지어 정숙이 친정에서 가져온 돈은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의 사업부도 이후 정숙이 몰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친정에서 가져온 마지막 자산이었다. 성주는 그 돈마저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탕진해놓고도 염치 없이 자신의 몫이라 우겼다. 금전적 문제는 이제 정숙의 목을 조이는 가장 큰 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소모를 겪어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과거의 금융 기록을 뒤지는 일은 정숙의 심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자녀들은 엄마의 재혼 결정과 재산 문제에 대한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들은 엄마의 변화와 이혼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민준과 은서는 엄마의 재혼이 강도윤의 재력을 탐낸 것이라고 단정했다. 엄마가 돈 때문에 저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 아빠가 망하니까 이제 버리는 거야? 아빠랑 헤어지고 저 남자랑 잘 살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몰라. 그 자식들의 날 선 비난은 정숙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아이의 울분과 함께 현실적인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안정적이라 믿었던 부모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었다. 특히 이민준 33살은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다. 엄마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에요. 아빠랑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그 돈 다 날릴 생각 마세요. 그 남자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는 재산 문제로 인해 강도윤을 돈 때문에 엄마에게 접근하는 파렴치한 남자로 단정하며 심한 반감을 드러냈다. 민준의 눈에는 강도윤이 엄마의 재산을 노리는 야비한 사기꾼으로 비쳤고
엄마는 그런 남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여자로 보였다. 결국 모든 갈등이 폭발한 것은 한 가족 식사 자리였다. 긴 침묵 끝에 민주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엄마 아빠 버리고 재혼하면 저랑 은서는 엄마 자식 아니에요. 당장 절교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 거예요.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정숙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이은서 29살 역시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의 말에 힘을 실었다. 어떻게 엄마가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는 저희의 전부였잖아요. 엄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망신당할지 아세요? 엄마는 엄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주인공 박정숙 57세는 자식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절교 선언에 가까운 충격적인 발언을 듣게 되며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선 길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가족에게서 배신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식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 속에서 그녀는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과연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이런 파국이었나? 정숙은 고통 속에서도 회의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강렬한 열망 또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지속해야 했다. 갈등의 최고조. 박정숙 57세와 자녀들 이민준 33살, 이은서 29살 사이의 갈등은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집안의 공기는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매 순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녀들은 엄마의 비밀 연애와 재혼, 그리고 남편 이성준 60세와의 금전 문제가 얽힌 상황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내버릴 거야. 은서의 입에서 도끼 어린 말이 튀어나왔고 민주는 더 나아가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막 나가면 저도 엄마를 세상에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저렇게 된 건 다 그 남자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이로 인해 정숙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졌다. 정숙한 주부라는 사회적 시선에 갇혀 살아왔던 그녀에게 바람난 엄마라는 오명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간의 폭력적인 언쟁은 절정에 달했다. 그날은 이성준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날이었다. 그는 정숙에게 이혼을 거부하며 재산 분할에 대한 협박을 이어갔다.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그 잘난 연하남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내가 가진 증거들 풀면 당신은 사회에서 끝장이야. 성준의 말에 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강도윤 43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정숙은 식겁하여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아, 강도윤. 우리 엄마에게서 당장 떨어져. 너 같은 돈 때문에 접근하는 비열한 놈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 다 망가졌어.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고.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앙되어 있었고 거친 욕설이 섞여 있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정숙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토록 모욕적인 말을 퍼붓다니.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은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녀는 정숙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도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개자식아, 우리 엄마한테서 당장 떨어져.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했어. 너 같은 쓰레기는 살아갈 자격도 없어. 정숙은 소리를 지르며 자식들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듯한 자식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엄마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남자 때문이야. 엄마는 우리 아빠 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은서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끼 어린 말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가족을 파괴하는 악마의 모습이었다. 정숙은 그들의 증오에 찬 시선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갈등은 이제 집안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이성준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숙의 외도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지역의 몇몇 기자들에게 접촉하여 정숙과 강도윤의 만남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제보했다. 지역 신문사에서는 50대 유명 사업가, 아내의 은밀한 사생활, 재벌 2세 연하남과의 충격적 로맨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릴 뻔하기도 했다. 다행히 강도윤 측 변호사의 빠른 대처로 기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동네 사람들은 정숙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그녀의 뒤에서 쑥덕거렸다. 정숙은 그야말로 사회적 매장 위기에 놓였다. 자신이 한때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명예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정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과연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사랑을 찾아 나선 길이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한밤중에 홀로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혼란스러움과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그때 강도윤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정숙의 집에 찾아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식들의 폭언과 성준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정숙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식들이 떠난 밤, 그는 정숙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괜찮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비난과 어려움은 제가 옆에서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굳건한 존재는 정숙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말에는 진정한 사랑과 변치 않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 갈등의 최고조는 정숙의 내면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숙한 주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에 갇히지 않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용기를 내야 할 시점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강도윤의 굳건한 지지 속에서 이 폭풍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정숙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반전의 서막 마이너스 막대한 재산의 등장. 갈등의 정점에서 박정숙 57세의 삶에 상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사회적 매장 위기에 놓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때였다. 한 통의 등기우편이 법원으로부터 날아들었다. 겉봉투에 찍힌 법원직위는 정숙의 심장을 조여왔다. 두려움에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봉투를 뜯었다. 아내는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의 유언장이었다. 통지서에는 박명수 80세가 사망하기 전 모든 재산을 박정숙 57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정숙의 눈은 종이 위에 쓰인 숫자에 멈춰 섰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수십억 아니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믿을 수 없는 액수였다.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재산이었다. 수십 년 전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며 사라졌다고 알려졌던 비자금, 그것도 정치권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통지서와 함께 딸에게만 남긴 아버지의 유언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다는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받아왔다. 그 안에는 먼지 앉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와 함께 빛바랜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홀로 앉아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다. 화면에는 늙고 병들었지만 또렷한 눈빛을 한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다. 정수가 아비가 너에게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하구나. 평생 아비의 그림자 아래서 내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이 무거운 짐을 안기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첫마디에 정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그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화면 속의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돈은 아비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번 것이란다. 당시 정재계의 어두운 그림자에 얽혀 어쩔 수 없이 손떼게 된 더러운 돈이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이대로 썩히는 것보다 내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은 정숙의 머리를 강타했다. 더럽게 번 돈, 정치권 비자금. 정숙은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막대한 재산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동시에 거대한 비밀과 감당하기 힘든 숙제가 그녀의 어깨에 얹어졌다. 정수가, 너만은 이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너의 능력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길 바란다. 이 돈으로 너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라. 아비는 내가 이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하여 세상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아비의 죄가 조금이나마 씻길 게다. 그리고 절대로 이 돈의 진짜 출처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해다오. 너의 삶이 더 이상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버지의 유언은 간절한 당부와 함께 거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을 정숙에게 남겼다. 그녀는 비디오 테이프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밀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한순간에 정숙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뒤흔들었다.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은 엄마의 이혼과 재혼 문제로 격앙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막대한 재산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원 통지서와 함께 소문처럼 퍼진 재산 이야기는 그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엄마가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동시에 이 재산의 배경이 정치권 비자금이라는 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엄마, 이 돈 대체 뭐예요? 이게 진짜 우리 외할아버지 돈이라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런 돈을 말도 안 된다고. 은서의 목소리는 공포와 불신으로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주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더러운 돈을 우리가 받으라고요? 정치 비자금이라니. 엄마, 설마 저 남자 강도윤 43살도 이 돈 때문에 엄마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엄마가 너무 들떠 보여서 불안했는데 역시나? 엄마도 그 남자도 이 돈을 노린 거야. 아니면 엄마가 이 돈 때문에 아빠를 버린 거 아니냐고. 자식들은 재산 문제로 인해 강도윤을 향한 의심을 더욱 키워갔다. 그들의 눈에는 강도윤이 처음부터 이 돈을 노리고 엄마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인간으로 비쳤다. 과거 정숙이 강도윤을 돈 때문에 접근하는 남자라 단정했던 민준의 주장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엄마의 행복을 위한다기보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의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가족 간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무능하고 비열한 현 남편 이성준 60세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그는 정숙의 재산이 아닌 정숙이 상속받은 박명수 회장의 막대한 재산이라는 사실에 눈이 뒤집혔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정숙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더욱 집요하게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왔다. 그의 악랄함은 이제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정숙을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을 버린 비정한 아내로 몰아갔고 자신의 무능함은 철저히 감췄다. 막대한 재산의 등장으로 인해 정숙의 삶은 심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며 아버지의 비자금이라는 비밀이 언제 폭로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족 간의 갈등은 재산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끼어들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 막대한 재산은 강도윤과의 로맨스에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다. 강도윤은 정숙의 변화된 상황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어떤 탐욕도 읽을 수 없었다. 박 여사님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이 재산은 온전히 박 여사님의 것입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박 여사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정숙은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자식들의 격렬한 비난과 이성준의 탐욕적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었다. 막대한 재산이 로맨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지 아니면 시험대에 올릴지는 미지수였다. 인생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반전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새로운 도전을 함께 가져왔다. 정숙은 이제 단순한 이혼을 넘어 아버지의 비밀을 지키고 가족의 불신을 해소하며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 더 큰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그녀의 미래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까지 좌우할 것이었다. 숨겨진 진실과 오해의 해소. 박명수 80세의 유언장과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친정아버지의 정치권 비자금에 얽힌 복잡하고도 비극적인 진실과 과거사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정숙의 삶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자금이 아니었다. 20여 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 있었던 뉴스와 사건인 XX 게이트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당시 박명수는 정계 실세들의 압박에 못 이겨 불법 자금을 관리했고 사건이 터지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잠적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딸 박정숙 57세의 사업까지 부도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비디오 속의 아버지는 앙상한 손으로 자신의 늙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수가 아비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일구던 사업을 아비의 추악한 비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야 했다니 그 고통을 내게 안겨준 아비는 정말 못난 아비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미안함을 거듭 전하며 그 돈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환원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유언을 남겼다. 이 돈은 더럽게 번 것이지만 너만은 이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너의 능력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길 바란다. 이 돈으로 너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라. 그래야만 아비의 죄가 조금이나마 씻길 게다. 유언 비디오 테이프가 멈추고 화면이 꺼졌을 때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모든 불행의 뿌리가 바로 이 숨겨진 진실에 있었음을 깨달으니 비통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자녀들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엄마의 고통이 단순히 남편 이성준 60세의 무능함 때문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외할아버지가 연루된 충격적인 과거 사건은 가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비디오 테이프를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외할아버지의 고백은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엄마의 삶이 단지 아빠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혹은 아주 어릴 적부터 엄마의 삶은 외할아버지의 비밀 때문에 꼬여 있었던 것이다. 은서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XX 게이트라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고? 그럼 엄마가 그때 사업 부도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희미해졌다. 자녀들은 비자금의 존재와 함께 엄마가 그동안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정숙한 주부라는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좌절감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의 변화를 단순히 바람으로 치부했던 자신들의 좁은 시야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한이 밀려왔다. 며칠 밤낮 민준과 은서는 외할아버지의 유언 비디오 테이프를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비디오 속 외할아버지의 앙상한 어깨와 눈물 어린 고백은 그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특히 이 돈은 더럽게 번 것이지만 너만은 이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너의 능력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길 바란다는 구절은 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수건이자 잃어버린 삶을 되찾으라는 간절한 메시지였다. 은서는 엄마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그 비밀의 무게를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자신들이 엄마에게 쏟아냈던 비난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혼란의 시기에 강도윤 43살의 진심은 자식들의 오해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산이 공개된 이후 민준과 은서는 강도윤이 재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는 정숙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 돈은 박 여사님 아버지의 숙제이자 박 여사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입니다. 저는 단지 박 여사님 곁에서 그 과정을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재산으로 박 여사님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으십시오. 저는 박 여사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었다. 민주는 강도윤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진정으로 정숙을 염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강도윤이 처음부터 이 돈을 노리고 엄마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민준의 의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오히려 강도윤은 비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법률 자문을 동원하고 정숙이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을 소개해 주었고 언론의 접근을 막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그는 언론사 기사 하나하나를 모니터링하며 혹시라도 XX 게이트나 박명수 회장의 이름이 언급될까봐 노심초사했다. 때로는 직접 기자들과 만나 정숙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태도는 자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민준과 은서 앞에서 단 한 번도 재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직 정숙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그들은 강도윤이 진정으로 엄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 비쳤던 돈 때문에 접근하는 비열한 놈이라는 오해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강도윤의 모습이 드러났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도윤의 진심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유언 이 모든 것이 뒤섞이며 그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엄마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엄마의 방문 앞에 서성였다. 몇 번이나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엄마, 주무세요? 저 민준인데요. 정숙은 잠든 척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자신을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민주는 방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무심한 듯 던지는 말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는 닫혔던 정숙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자마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흐느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저희만 생각하고 엄마의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남자분에게도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주는 흐느끼며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억눌렸던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애정이 뒤섞여 격한 오열로 터져나왔다. 그 순간 은서도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언니와 오빠의 화해 장면을 본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엄마에게 다가와 정숙의 품에 안겼다. 엄마, 제가 너무 못났어요. 엄마가 행복하고 싶다는 말을 그때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엄마는 저희의 전부였는데 저희가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은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고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정숙의 어깨를 적셨다. 정숙은 두 자녀를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응어리가 그들의 눈물과 사과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막대한 재산과 관련된 오해가 풀리면서 그들은 비로소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지의 비자금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엄마를 배신자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외면했던 엄마의 삶을 뒤늦게나마 이해하고 이제는 그녀를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가족 간의 깊어진 불신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화해의 싹이 트고 있었다. 박정숙은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마침내 끝을 고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녀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가족의 온기는 그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은 듯했다. 극적인 화해와 새로운 시작. 자녀들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의 무심한 듯 던진 사과의 말 한마디는 박정숙 57세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의 서툰 대화 시도를 시작으로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안을 짓누르던 냉기는 서서히 걷히고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 무능력하고 비열한 남편 이성준 60세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인정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눈물로 털어놓았다. 엄마도 평범한 여자였어. 어릴 적에는 꿈도 많았고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너희 아빠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믿었지만 결국 나는 그의 무능함과 비열함, 그리고 이기심에 갇혀 살았어. 너희 외할아버지의 비밀까지 겹치면서 나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단다. 엄마의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정숙한 주부라는 가면을 쓰고 너희에게 좋은 엄마인 척해야만 했어. 너희에게도 미안하다.
엄마의 행복이 너희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정숙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고백은 자식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민주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고통과 희생을 비로소 이해했다. 그가 엄마의 변화를 단순히 외도로 치부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는 엄마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의 비난에 외할아버지 일까지 겹치면서 엄마를 너무 몰아세웠어요. 엄마의 고통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헤아려 주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민준의 사과에 정숙은 흐느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옆에 앉아있던 은서 역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엄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희는 그걸로 됐어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엄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닫혔던 가족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는 순간이었다. 화해의 결정적인 순간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기, 오해 해소, 그리고 진심을 보여주는 행동,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원되면서 단번에 극적인 화해로 이어졌다. 민주는 가족 화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아버지 이성준 60세의 악행과 그가 재산에만 눈이 멀어 엄마를 비난했던 일들을 모두 폭로하며 가족 간의 모든 오해를 해소했다. 아빠는 엄마가 외할아버지 유산 받았다는 얘기 듣고 눈이 뒤집혔어. 그동안 엄마가 번 돈, 외할아버지 유산, 심지어 엄마 친정에서 가져온 돈까지 다 자기 거라고 우겼어. 엄마가 이혼하면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민준의 폭로에 은서는 경악했고 정숙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성준의 비열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자식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비난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민주는 이성준이 과거 외할아버지의 사업 부도 당시에도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비자금에 얽힌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며 정숙을 이용하려 했는지까지 폭로했다. 이는 강도윤 43살이 알려준 결정적인 증거 덕분이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민주는 엄마에게 어릴 적 자주 놀러갔던 추억의 장소, 동네 뒷산의 작은 약수터를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정숙이 어릴 적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와 함께 오르며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던 곳이었다. 정숙은 망설였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세 가족은 약수터로 향했다. 맑은 공기,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시원한 약수물 소리가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어루만졌다. 약수터에 앉아 민준과 은서는 엄마에게 어릴 적 행복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엄마, 기억나요? 여기 와서 엄마가 나중에 멋진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큰 소리쳤던 거. 그때 엄마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데. 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엄마는 그때 정말 멋있었어. 아빠랑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눈빛 본 적 없는데. 민준도 거들었다.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자신, 열정으로 가득 찼던 젊은 날의 자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 민준이 정숙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따뜻하고 힘있는 아들의 손길이었다. 그 손을 통해 묵은 감정과 상처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저희는 엄마를 응원할게요. 엄마의 행복이 저희의 행복이에요. 외할아버지의 수건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도울게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의 말에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약수물처럼 흘러내렸다. 은서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정숙의 가슴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듯했다. 얼마 후 박정숙은 강도윤 43살과의 재혼을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번에는 자식들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이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강도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며 그를 새로운 가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동안 엄마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강도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은서 역시 밝은 미소로 저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강도윤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두 분의 어머님을 제 목숨처럼 아끼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비록 친아버지 이성준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정숙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극적인 화해는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숙은 더 이상 정숙한 주부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품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인생의 반전과 새로운 삶. 막대한 재산의 등장과 가족과의 극적인 화해는 박정숙 57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정숙한 주부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짓눌렸던 어깨는 펴졌고 억압되었던 열정은 활활 타올랐다.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강도윤 43살의 전폭적인 도움과 법률 자문 덕분에 그녀는 아버지의 수건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 나갔다. 동시에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사업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정숙은 과거의 경험과 강도윤의 깊이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이름하여 희망의 씨앗재단. 이 재단은 노년층의 재취업을 돕고 시니어 세대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사업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은퇴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50대에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재단은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인정은 이제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얻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를 칭송했고 그녀는 위로의 시니어이자 인생 반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잡지에 실렸고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섰다. 강도윤과의 로맨스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정숙의 새로운 시작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했다. 사업 파트너로서 그녀의 능력을 존중하고 삶의 동반자로서 그녀의 모든 선택을 응원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업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재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찾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정숙의 모습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가족 관계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 정립되었다. 이민준 33살과 이은서 29살은 엄마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들은 정숙의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민주는 자신의 사업적 경험을 살려 재단의 홍보 마케팅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은서는 재단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엄마의 뜻을 함께했다.
이전처럼 매일 붙어 다니거나 사사건건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여전히 함께했지만 엄마의 개인적인 삶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엄마의 사생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도전을 자랑스러워했다. 정숙은 진정으로 아들, 딸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묘한 감정선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친아버지 이성준 60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비록 성준은 정숙의 막대한 재산 등장 이후 더욱 비참한 처지가 되었고 자녀들은 그의 비열한 행동에 극도로 실망했지만 피를 나눈 아버지였기에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고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미묘한 감정선은 스토리의 현실감을 더하고 또 다른 관계의 숙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했다. 자식들은 성준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다. 그것은 엄마에게 한 약속이자 아버지의 비열함에 대한 그들 나름의 단호한 선긋기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 민준이나 은서가 성준을 찾아가 안부를 묻거나 식사를 함께하며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다. 그들은 비록 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같은 불편하고 날카로운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성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다 너희 엄마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지. 날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 벌을 받는 거야. 라며 여전히 정숙을 비난하고 원망했다. 이런 대화는 민준과 은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 즉 정숙의 로맨스와 재혼은 그녀의 삶을 반전시켰고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에게는 친아버지 이성준 60세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복합적인 상황이었다. 이는 현실의 가족관계가 완벽하게 해소되기보다는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였다. 박정숙은 완벽한 행복 대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구축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어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인생의 여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미묘한 감정선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년 후 박정숙 62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한 주부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함께 여전히 반짝였고 얼굴에는 늘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빚어낸 듯 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희망의 씨앗 재단은 눈부시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술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제공하며 그들이 다시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젊은이들 역시 시니어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정숙은 재단에서 박 이사장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연 요청이 쇄도하는 인기 강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50대에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박명수 80세의 막대한 비자금은 박정숙의 손에서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공익을 위한 재단 설립에 그 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디딤돌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불우이웃 돕기, 청년 창업 지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쳤고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공익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어둠을 빛으로 바꾼 위대한 여성, 시대의 빛이 된 박정숙 이사장이라 칭송했습니다.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에 얽혔던 이름은 이제 희망과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인정은 이제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의 평가를 통해서도 얻게 되었습니다. 강도윤 48살은 그녀의 곁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삶의 기쁨을 느꼈고 황혼 로맨스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혔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함께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강도윤은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때로는 냉철한 조언자로서 그녀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라는 숫자를 초월하여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로 깊어졌습니다. 자녀들 이민준 38살과 이은서 34살은 각자의 삶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찾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했고 은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며 엄마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심으로 엄마의 뜻을 잇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으며 이전에 격렬했던 갈등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 모임은 여전히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친밀함을 가장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엄마에게 사업적인 조언을 구했고 은서는 엄마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엄마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친아버지 이성준 65세에 대한 미묘한 감정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의 성공 이후 더욱 비참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쓸쓸히 폐인이 되어가는 그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과 은서는 여전히 그를 찾아가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과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준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정숙의 성공을 비난하며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비열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식들에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저렇게 잘 나가는 거지. 라고 악을 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 미묘한 관계는 인생의 반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는 않으며 현실의 삶은 복합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실망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해주지 않았지만 가끔 찾아가 안부를 묻고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선에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박정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어진 주름은 지난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해피엔딩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숙제와 때로는 찾아오는 과거의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남자 손길로 시작된 로맨스는 그녀의 삶에 인생 반전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위기와 갈등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위로의 시니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소설은 삶에 지친 중년 여성들에게 언제든 인생 반전이 올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기 내어 나아가는 데 있음을 보여주며 감동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영원히 울림을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고독감과 절망감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박정숙 여사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깊이 공감하셨다면 부디 이 마음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힘들고 지친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권유합니다. 어깨가 축 처진 친구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는 이웃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도 이 이야기가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답답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무게는 다르지만 외로움과 상실감은 시대를 불문하고 같은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그 아픔을 홀로 사귀지 않아도 괜찮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박정숙 여사의 감동적인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다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놓쳤던 작은 감정의 조각들이 다시 볼 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날의 꿈을 잊고 살았던 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나날들,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까지, 아마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을 겁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찬란한 황혼을 맞이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에 대한 뜨거운 용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진심 어린 댓글은 저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시청 유지를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면 저희는 이 글을 계속 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